맨날 마음 공부만 얘기할 때는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포르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끝판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걸로 가지고 마음 공부 얘기하려고 하니까 긴장되네요. 강은 때랑은 또 달라요. 왜냐면은 강은 때는 정말 애청자분들만 오신다고 하면은 보통 방송은 지나가면서 정말 저한테 관심 없는 분들도 보기 때문에 긴장돼. 제가 어떤 식으로 이 포르쉐 가지고 마음 공부를 했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정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은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순간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이제 저항이 올라오고 그 저항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넘어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저항이 올라오고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올라오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서 더 이게 긴장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자책을 많이 하고 얼마나 생각이 많고 그렇게 이제 창조를 하는지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저렇게 많은 저항과 저렇게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저렇게 창조를 하면서 사는 거 보니까 야,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건데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이 방송의 성공이에요. 자,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제 차를 바꾸게 된 계기예요. 갑자기 스승님이랑 포밀리들이 차를 바꿨어요. 포밀리들이 먼저 바꿨습니다. 포밀리들이 막 BMW 5 시리즈, 4 시리즈 막 이런 거 해갖고 최신식으로 해서 바꿨어요. 그분들의 드림카여서 너무너무 이제 막 좋아하시고 저한테 막 자랑도 해요. 팀카님 요즘 자동차는요 막 이것도 되고요 저것도 되고요 뭐 매매는 앉으면 뒤로 들어가고요 차에 타면은 바로 뭐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되고 좀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스승님도 차를 바꿔요. 차를 바꿨다기보다는 스승님은 차를 사셨어요. 차가 필요 없는 분이시거든요. 차를 안 타세요. 집도 사무실이랑 바로 옆에 있으시고 차를 안 타시는데 차를 사셨어요. 그러더니만 저한테도 갑자기 야 춘카야 너도 차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한테 올라온 생각이 뭐였냐, 굳이 요게 올라옵니다. 굳이? 아니 지금 차도 너무 멀쩡한데? 나 지금 차 만족도 200%인데? 멀쩡한 차 놔두고 왜? 네, 이런 저항이 올라왔어요. 아니 제가 원래 타던 차가 제네시스 G70 탔어요. 빨간 색깔이거든요. 이 차도 제 드림카예요. 첫 번째 드림카고요. 두 번째 드림카가 포르쉐. 그래서 첫 번째 드림카였기 때문에 만족도가 200%예요. 원래 차가 타면서 한 번도 제가 불만족을 가졌던 적이 없어요. 차도 너무 잘 나가고 너무 편하고 안에도 고급스럽고 특히나 제가 원하는 빨간색에다가 제가 원하는 베이지 시트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제네시스에다 튜닝을 10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막 배기도 있고 막 그 안에다가 앰비언트 무드 등도 있고 막 그냥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걸 다 때려 넣은 정말 마음에 드는 차였는데 굳이 바꾸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서 차를 바꿔야겠다는 결정을 했느냐, 사실은 안 바꿔도 돼. 그러니까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저항에서 걸린 게 뭡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할 거야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해야 되냐 였는데 제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은 필요한 것들을 하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자. 그리고 헤라클의 성장과 교양의 상징으로 차를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성비를 극한으로 따지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하지 않고 근검절약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풍요의식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제 부자들의 마인드 이런 거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분들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생필품,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써요. 맞잖아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뭐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숙소가 될 수도 있고, 뭐 해외여행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죠? 필요한 것만 하면은 좀 싼 것도 있고 막 그렇게 가성비 좋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에 본인이 행복하다고 하면은 그냥 기꺼이 돈을 씁니다. 뭐 도자기가 됐든 그림이 됐든 그 예술품에다가 기꺼이 그 돈을 써요. 맞잖아요.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포라클의 성장과 도약의 상징으로서 이제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를 바꾸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차를 바꾸기로 결정을 하니까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차를 바꾼다고 하면은 원래 차가 제네시스였으니까 독삼사랑 포르쉐, 제가 최근에 좀 얘기했던 람보르기니,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결정할 때 어떤 생각들을 했고 어떤 저항들이 올라왔고 이런 걸 보면 아마 여러분한테 좀 참고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설레지 않아 라는 저항이 올라옵니다. 저한테는 설레지 않더라고요. 그 뭐 벤츠, BMW, 아우디를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그 첫 번째 들었던 생각 있죠. 제네시스에서 굳이 차를 바꿔야 되나? 제네시스 타다가 벤츠, BMW, 아우디? 굳이? 이런 생각이 들고, 포르쉐는 약간의 긴장, 저항과 설렘이 들었고, 람보르기니는 약간의 설렘과 강한 저항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차 바꾸는 거 하나가 뭐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누군가는 그냥 돈이 있으면 바꾸는 거고 아니면 안 바꾸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마음 공부로서 차를 바꾼 거거든요. 내가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차를 바꿨고, 이걸 통해서 되게 많은 걸 공부를 했는데, 수업을 하면서 도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바꾸려고 하면은 람보르기니도 지금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는 너무 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야. 둘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할 수 있는 거랑 하는 건 천지 차이구나. 살 수 있는 거네 하고 생각하는 거랑 진짜로 그 돈을 쓰는 것은 천지 차이구나. 마음에서 저항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저항이 올라오냐면은, 그 돈을 써도 될까가 아니라 그걸 네가 누려도 돼? 왜냐면은 제 안에서 느낌이 포르쉐랑 어떤 람보르기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간 극사치품이고 풍요의 상징?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갖고 이거를 내가 누려도 돼? 너는 그거 누리면 안 돼. 너는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지금 누리는 정도까지만 누리고 그 이상은 아직은 아니야. 네가 뭐 더 성장을 하고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때 누릴 수,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야 라는 마음.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항이.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못 바꾸겠어.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돈을 쓰냐가 문제죠.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 사는 데다가 포르쉐보다 몇 배 비싼 돈을 쓴다고 해도 그거는 저항이 안 올라오지. 왜냐면은 아파트는 필요한 거잖아요. 살아야 되잖아. 집이는 필요한 거니까 그걸 사는 거는 이제 저항이 안 올라오겠지만, 저 같은 이제 극한의 가성비를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저걸 바꿔야 되나? 이런 온갖 저항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 중에 뭘 선택했냐? 선택은 이제 당연히 포르쉐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포르쉐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왜 람보르기를 안 했냐? 왜 독삼사를 안 했냐? 라고 생각을 하면은, 독삼사는 솔직히 말해서 저항이 없었어. 이거는 너무 편해. 숨 쉬듯이 너무 편해서 설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하고 싶지 않았고, 람보르기니는 할까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항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기쁨의 크기와 저항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했을 때 저항이 너무 커요. 막 이거는 하면 너무 막 불안하고 무서울 것 같아.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서 국산차 타다가 람보르기니 갑자기 넘어가면 좀 약간 너무 갭이 좀 큰 느낌이 들어갔고, 포르쉐 1, 2년 타다가 갈아타도 되는 건데 굳이 내가 지금 저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렘도 있고 약간의 저항밖에 없는, 딱 요 정도가 괜찮겠다. 저항과 설렘을 비교를 해보면은 저항이 크면 설렘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더 큰 거지.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는 지금 아니야.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을.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서민으로 살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포르쉐도 저항이 올라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포르쉐도 수익에 비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도 저항이 올라오더라고요. 저항이 올라오고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포르쉐로 결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올라왔냐? 포르쉐에서 자, 뭘로 바꿀까 했을 때 처음에 고민했던 게 박스터. 이거는 최초 드림카예요. 그리고 타이칸, 이거는 가성비 최강 포르쉐 중에서입니다. 그리고 뭐 911 파나메라.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최초 드림카, 이게 이 박스터가 여기 붙어있어요. 여기 붙어있어. 제 창문에 붙어있어요. 옛날에 갖고 싶었던 차.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작아. 차가 너무 작아요. 제가 타기엔 작더라고요. 시승을 해봤는데 제 몸에 딱 껴요. 이렇게 막 어깨도 그렇고 막 머리도 그렇고 다 껴. 그냥 이거는 못하겠다. 심지어 이제 셋 중에 제일 저렴해요. 박스터가 이 뚜껑 열리는 게 제일 싸요. 저거는 오히려 부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못하겠고, 타이칸은 전기차입니다.
포르쉐 전기차라서 되게 예뻐요. 이 가성비가 최강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왜 최강이냐면은 최신식이야. 포르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모델입니다. 전기차니까. 그래서 뭔가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고 제 느낌에 섹시해요. 굉장히 섹시하고 되게 멋있고 되게 스포츠카 같으면서도 편하고 가격도 포르쉐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편이고 그리고 유지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전기차니까 전기를 충전해서 이제 돈을 내면 되는데 그거 뭐 한 달에 해봤자 얼마 안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뭐 톨게이트 이용할 때나 공유주차장 이용할 때나 50%씩 감면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더라고 타이칸이. 근데 머리로 생각했을 땐 그랬어요. 머리로 생각했을 땐 그랬는데 매장에 가서 실제로 보고 탔는데 감상평이 재미가 없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타이칸 오너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생각보다 조금 내부가 플라스틱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2열 있잖아요. 2열 뒷좌석은 사람이 앉기 좀 거의 힘든, 정말 애기들 앉을 수 있고 성인 남자는 못 앉을 만한, 이것도 생각보다 그리고 좀 좁아요. 차가 좀 겉에서 볼 때는 커 보이는데 제가 탔을 때는 좀, 제가 키가 190이 넘으니까 좀 좁아서 못하겠다. 비슷한 이유로 911도 작아서. 사실은 이게 웃긴 게 차를 고민할 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오는 거 꽤 많은 곳에서 파나메라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얘는 아예 그게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차가 좀 크니까. 포르쉐에서 제일 큰 차거든요. 대형 세단. 저는 큰 차 싫어해요. 그래서 G70 탔던 겁니다. 좀 작고 컴팩트한 그런 스포츠 세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얘는 그거랑 정반대인 되게 큰 차예요. 근데 탔을 때 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안에가 고급스럽다, 편안하다, 내부가 쾌적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겨우 여기 차종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뭘 느꼈냐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냥 생각만 할 때는 당연히 이런 거 타고 싶었어요. 박스터, 타이칸 뭐 이런 거 타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가서 시승을 다 해보고 안에서 앉아보고 하면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저는 실내파더라고. 실내파. 그러니까 밖에서 나를 보는 거 말고 안에서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무슨 차 타는지 솔직히 보여지는 거는 박스터가 훨씬 더 포르쉐다, 슈퍼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면은 뚜껑이 열리고 누가 봐도 디자인이 딱 스포츠카 같이 생겼고, 타이칸도 마찬가지고 뭐 911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여지는 건 얘네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보여지는 거는. 그에 반면에 파나메라는 포르쉐에서 제일 좀 약간 승용차 비슷하게 생긴, 크니까 넙대대하게 생겨갖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남들이 보는 내 자동차의 모습보다는 안쪽에서 보는 그 실내가 되게 중요한데, 실내가 얘가 제일 고급스러웠어요. 포르쉐 전 차종 중에서 같은 급의 트림을 봤을 때 제일 고급스러운 게 이제 파나메라. 그래서 나는 내가 보여지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얘를 고릅니다. 얘를 해야겠다,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나메라를 골랐는데,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합니다. 신차를 기다릴까? 아니면 스탁? 아니면 신차급 중고? 이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신차는 지금 주문하면은 1, 2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탁 차량을 봅니다. 신차급 중고도 보는데, 신차급 중고랑 신차랑 비교했을 때 차값이 거의 비슷해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신차가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가격이 뭐 많이 차이 안 나니까, 이 정도면 그냥 신차 사면 기분이 더 좋으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막 비교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저항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차는 돈만 있으면 바꾸는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창조야? 약간 이런 저항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차를 그냥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끌어당김을 하고 창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포르쉐 끌어당김이라고 해놓고선 그냥 뭐 신차든 뭐든 이렇게 돈 주고 딱 사면은 이게 무슨 창조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하기 싫어지는 거야 갑자기. 하기가 싫다, 재미없다. 나는 좀 다채로운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채로운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한 2주 안에 후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다채로운 에피소드 같은 거 내가 왜 바랬지 하고 바로 후회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냥 차를 사면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넘어갔냐, 돈 주고 사는 그냥 차 말고 그러면은 일반인이 아닌 사람이 하던 차나 아니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차를 사자,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차를 겨우 산 차주가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차를 좀 갖고 싶었어요. 또 이게 좋은 에너지니 뭐니 하면은 좀 이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마음껏 모르는 분들은. 근데 좋은 에너지라는 것을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집이나 어떤 좋은 물건을 내가 소장을 했을 때, 가졌을 때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 그게 좋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도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를 보는 거고, 그죠? 어디 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오래 머물고 싶고, 아니면 사람을 따지면은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오랫동안 편안하게 있고 싶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불편해서 도망가고 싶고, 그게 에너지입니다. 이상한 거 아니고 여러분도 늘 느끼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가진 차는 당연히 탔을 때 되게 기분이 좋고 그 차를 계속 타고 싶고 설레는 그런 차를 제가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차는 저는 이제 흔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건 끌어당기면 되겠다. 에너지 좋은 차를 끌어당기면 요건 끌어당기면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신차급 중고를 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면은 신차는 좋은 에너지를 갖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차가 어떻게 에너지가 좋겠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신차급 중고 21년식 이후 최대한 얼마 안 된 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차의 어떤 에너지 좋은 거를 좀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창조를 시작을 합니다. 끌어당기면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제가 살려고 했던 그 포르쉐 파나메라라는 그 모델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매물을 제가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요. 가격부터 키로수, 그 차의 색깔은 뭐고, 내부 색깔은 뭐고, 옵션은 뭐가 들어가 있고, 그 수백 대를 다 봅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차가 없는데? 전국에 있는 차를 다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생각보다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파나메라 차가 몇 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뭘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에너지만 좋은 차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뭐 외부 색깔, 내장 색깔, 옵션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치하면서 에너지 좋은 차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에너지도 좋은 차를 끌어당긴다면 그거는 내가 끌어당긴 게 맞겠다라는 스스로한테 어떤 그런 이제 확신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어떤 저항이 올라오냐, 그냥 때려치고 타이칸 할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까 말했죠. 타이칸은 뭐라고요? 전기차라고. 포르쉐의 전기차인데 얘는 살려고 하면 금방 살 수 있겠는 거야. 뭐 어떤 조건적으로 보나 뭐 했을 때 조금 편할 것 같은 느낌? 그냥 왠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저거는 뭐냐면은 약간 타협하는 마음이잖아요. 타협하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차가 드러날 거야. 마음 편하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 넘어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파나메라 매물만 본 게 아니라 타이칸도 좀 봤어요.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웃긴 거죠. 저는 포르쉐를 사면서도 가성비를 따지고 있더라고요. 포르쉐에서는 저게 가성비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현실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타협을 할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이 올라왔는데, 근데 그때도 했던 생각이 설레냐? 라고 했을 때, 설레냐고 했을 때 타이칸이 편하긴 하지만 설레지 않는다. 근데 파나메라는 차가 없으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탄다고 생각했어요.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보여지는 것에 제가 이제 마음을 쓴 거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른들은 약간 큰 차를 좋아하시잖아요. 작은 차를 차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처음에 G70을 샀을 때 그게 무슨 차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뒷좌석에 사람이 거의 앉기가 힘드니까, 좁아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아버지랑 이제 어머니랑 모시고 가족들 이렇게 같이 다 태워갖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고 뒷좌석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차를 좀 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는 상상을 하니까 되게 설레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설레더라고요. 전체 과정이 걸린 시간은 한 2-3주 걸렸습니다. 창조까지 수많은 2-3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서. 생각이 많아요. 어느 날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유튜버가 중고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느 날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유튜버가 중고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유튜버를 제가 이제 보고 나서 평상시에 검색하던 거랑 검색 방법을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까다롭게 차를 좀 이제 조건을 되게 까다롭게 보고 있었어요. 차를. 그래서 이런 조건의 차만 내가 갖겠어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냥 저 유튜버의 말을 듣고 나서 제 기준을 조금 바꿔봤어요. 기준을 바꿔서 이런 차도 괜찮아 하면서 찾아봤어요. 찾았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나타납니다.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근데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검색하는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아서 안 나타났던 것 같아요. 어떤 차가 나타났는데 바라던 조건의 70%만 일치함. 그래서 당연히 저항은 뭐가 올라왔냐면은, 굳이? 100% 일치하지 않잖아. 저걸 왜 해?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70%만 일치하는데 뭔가 끌렸어요. 그러니까 끌림을 느꼈어요. 끌림.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면 쉬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조건의 이성이 아니야.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끌리는 사람 있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 키가 작은데 끌려. 나는 술 담배 하는 사람 싫은데 저 사람 술 담배 하는데 되게 끌려. 그런 느낌. 근데 자동차인데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닌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이거 왠지 그냥 하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뭔가 몇 번을 봐도 이 차를 하고 싶다. 근데 마음에서 저항 계속 올라왔죠. 아니 근데 네가 원하는 조건 100% 일치 안 하잖아. 저거 실내 색깔이랑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제가 원하는 거랑 조금씩 다르고 외부도 조금 다르고 뭐 약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넘어갔냐? 상명제를 떠올려봐. 상명제는 저희 포라클 컴퍼니 사무실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처음에 끌어당김 할 때도 포라클에 어떤 거점이 필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라클을 도약시켜줄 그런 이제 사무실을 하나 구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을 알아보러 나가서 첫째 날에 바로 계약을 했죠. 바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했냐? 제가 원하는 조건의 그 부동산 매물들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었죠. 조건은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서 거부감 드는 거 있잖아요. 조건은 되게 좋아요. 뭐 가격도 좋고 뭐 역세권이고 다 좋은데 근데 그거 있죠. 그냥 가기가 너무 싫어.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없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할 때쯤에 그때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저기 이제 부천에, 제가 그때 알아볼 때는 부평에서 알아봤거든요. 부평에서 하려고, 부평역 근처에다가. 그랬는데 부천 쪽에 매물이 하나 있대요. 근데 복층에다가 구축 건물이고 막 그래갖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조건만 듣고 에이 저긴 아니야 하고 바로 그냥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왕 나왔고 시간이 남으니까 가서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집이나 가자 라고 생각하고 가서 봤던 게 딱 그 상명제였어요. 상명제였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딱 느낌이 여기 해야겠다, 여기 해야겠다, 딱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감과 직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끌리고 알 때가 있잖아요. 요걸 해야겠다. 저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냥 조건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명제도 제가 원하던 조건에 딱 70%만 일치했습니다. 70%. 나머지 30%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심지어는 상명제의 그 전 세입자가 살던 그 짐을 다 빼고 나니까 더 별로인 거야. 조건이 더 별로야. 막 여기저기 뭐 망가져 있고 난장판에다.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마어마하게 스스로 자책하면서 네가 너무 섣부르게 부동산을 고르니까 되게 이런 개떡 같은 집을 고른 거다, 막 이런 저항이 올라오고 자책을 하고, 제가 자책을 엄청 잘하거든요. 이딴 데를 왜 골랐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났던 거야.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가구를 갖다 놓고 뭐 청소업자 불러서 청소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뭐 수리할 거 수리하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져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오픈을 한 다음에 그대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어마어마하게 승승장구를 하면서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자고 생각을 한 거죠. 야, 그때를 떠올려봐. 70%만 일치해도 상관없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끌림이야.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너는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알아. 너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걸 알아.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본능적으로 안다고. 근데 물론 오해나 착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건이 그래도 70%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끌림을 따라가. 상명제 때를 떠올려봐.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죠. 이 생각을 하면서 1억이 넘는 차들은 거의 다 이제 리스로 많이 운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리스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취등록세를 또 안 내도 돼요. 근데 제가 산 차가 2억짜리잖아요. 그러면은 2억짜리 차를 사면은 취등록세가 1,4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죠. 취등록세만 1,400만 원이야. 근데 그걸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사고 팔 때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마다 취등록세가 나오는 거죠. 누가 이제 그 차를 취득할 때마다 세금이 계속 나오니까 비싼 차는 세금 때문에라도 리스를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이제 뭐 리스를 이용하면은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안 잡히니까, 그게 다 이제 리스사 소유로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다르고 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큼의 선수금 비슷한 걸 넣고 그리고 이제 매달 얼마큼씩 돈을 내는 게 리스라는 개념인데, 그거를 하려면은 심사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네가 정말로 이 돈을 잘 낼 수가 있어? 하고 그 리스사에서 심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차를 살려고 계속 이제 확인을 해봤잖아요. 확인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심사가 옛날에는 되게 쉬웠대요. 근데 최근 들어서 심사를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리스사 입장에서는 심사 통과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리스사 직원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들은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심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차를 넘기는 거 뭐냐면은, 아니 어차피 원래 차주가 그 기간 동안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돈을 잘 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 차를 넘기겠대. 근데 넘겨줄 애는 돈을 잘 낼지 안 낼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리스크가 생기겠죠. 얘가 잘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차를 받은 애가 돈을 잘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럼 자기들한테 피해가 생기니까 그 심사를 조금 까다롭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심사 승계가, 그러니까 신차를 뽑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신차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그때가 좀 심사를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에이 근데 설마 뭐 내가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떨어지겠어 했는데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사면 재미없다고 했더니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갑자기 우주님이 재미있게 만들어줘요. 아니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차를 골랐어. 이 차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내 차면은 나한테 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떨어졌어. 안 되는데 야 너 못 타. 야 너 이거 돈 못 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이제 마음들이 올라왔냐. 와 오마이갓 내 차가 아닌가봐. 심사에 떨어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하지? 이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재미없다 이런 말 안 하는 걸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마음속에서 난리가 나요. 아 말도 안 돼. 내 차가 아닌가봐. 떨어졌어. 이거 아닌가? 무슨 일이야? 어떡하지? 이 생각이 한 1, 2초 만에 지나갑니다. 이게 오랫동안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전화 통화 중에 1, 2초 동안 이 생각이 지나갑니다. 대표님 리스 심사 떨어졌어요 했을 때 네? 하면서 이 1, 2초 사이에 딱 호로록 지나가요. 정말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제 네빌 고다드의 책에서 그런 거 나오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하고 있는데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막 상상을 해. 마음속에서 이미 구했어. 그래서 그 매장에 갔어. 그래서 달라고 했어요. 어떤 음반이었나? 달라고 했는데 그 음반 직원이 저희 가게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 네 알겠습니다 없군요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 음반 이 가게에 있어요 이러는 거야. 지가 어떻게 알아 손님인데. 근데 이 가게에 그 음반 있어요 주세요 하니까 직원이 다시 찾아봐. 그러고 나서 진짜 음반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때랑 똑같았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게 1, 2초 만에 일어나고 제가 바로 통화 끊지도 않고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건 제 차입니다만 말투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왜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 차 제 차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제가 떨어지면 그 차 누가 타요? 그 차가 내 차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리스사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은